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4일 도쿄에서 80명, 카나가와 16명, 사이타마 16명, 치바 11명, 오사카 32명, 아이치 23명, 후쿠오카 7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76,039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6,75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와 카나가와에서 각각 2명, 나라, 이바라키, 이시카와 오사카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8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455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468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80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 남녀 8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35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4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33명으로 전체 약 41%, 40대에서 50대는 총 28명으로 약 35%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80명 중 가정 내 감염이 14명, 직장 내 감염이 10명, 시설 및 회식이 각각 6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와 80대 남성 총 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명 감소한 22명, 입원 환자는 22명 증가한 128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3,083명, 누적 사망자 수는 384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4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는 예상대로 스가 요시히데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椅子の座り心地はいかがですか?あまりにも良すぎて落ち着かないですよ. 이날 도내 호텔에서 열린 양원 의원 총회에서는 자민당의 새 총재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 후보는 국회의원표와 지방표를 합쳐 총 535표로 경쟁한 결과 이시바 시게루君 68표, 스가 요시히데君 377표, 기시다 후미오君 89표, よって菅義偉君をもって当選者と決定いたしました。스가 씨가 70%를 넘는 표를 얻어 2위인 키시다 씨가 얻은 89표의 4배를 넘는 득표수로 압승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스가 신 총재는 16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일본의 99대 총리에 취임할 전망입니다. 本日自民党総裁のバトンを菅義偉新総裁に渡します。令和時代に最もふさわしい自民党の新総裁では皆さんないでしょうか。 당선 직후 스가 신 총재가 언급한 것은 아베 총리에 대한 감사와 아베 노선의 계승이었습니다. ぜひ皆さんと一緒に万来の拍手を安倍総理にお願いを申し上げます。 安倍総理が進めてきた取り組みを継承し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にはその使命があると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 그리고 선거 중 항상 주장해왔던 목표하는 사회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私の目指す社会像というのは自助、共助、公助、そして絆であります。まずは自分でできることは自分でやってみる。そして地域や家族でお互いに助け合う。その上に立って政府がセーフティネットでお守りをする。 스가 신 총재의 탄생으로 인해 최대의 초점은 인사입니다. 인사에 대해 스가 씨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改革意欲があって仕事をできる人をしっかり結集して国民のために働く内閣、こうしたものを私は作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벌써부터 정계에서는 이미 강요 후보의 이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改革、この思いは私は菅さんと一緒ですから、菅さんに
全ての人事の任命権はあるわけで、それは菅さん次第だと思います。女性のいない民主主義と言われるこの日本の政治状況の中で、しっかり女性を登用してもらいたいと思っています。안정적인 국회 운영으로 스가 씨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모리야마 히로시 국대위원장은 연임을 굳혔습니다. 総理からのご加盟があれば、しっかりとお支えをするというのは当然のことだと思いますが、ダイナミックに政策を進められる人事を思い切っておやりいただくことはいいことでは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 또한 총재 선거 전부터 스가 씨를 지지했던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도 연임을 굳혔습니다. 이날 밤 니카이 간사장과 모리야마 국대위원장 두 사람은 회합을 가졌으며 신총재 체제에서의 당 운영에 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내각의 부총리 겸 재무상에는 아소타로 씨가 연임이 확정되었으며 총무회장에는 아소파의 사토 츠토무 전 총무상, 정무조사회장에는 호소다파의 시모무라 선거대책위원장, 그리고 시모무라 씨의 후임에는 타케시타파의 야마구치 씨를 배치하여 이번 총재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5개의 파벌로부터 한 명씩을 기용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 간사장 대행으로는 무파벌의 노드 세이코 전 총무상을 기용하는 등 당직과 내각 인사에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스가로 불리는 관방장관의 자리에는 제2차 아베 내각 이후 정권을 지탱했던 관방 부장관의 경험자를 축으로 인선을 진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패배한 두 후보는 다음 기회를 다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시바 씨를 넘어 2위를 차지한 키시다 우미오 정조회장은 이미 1년 후 다음 총재 선거에 대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新しい岸田文雄、岸今日から総理総裁を目指して次の歩みを進めていきたいと存じます。 미디어의 사전 취재에 따르면 20표 정도가 스가 진영에서 키시다 진영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표에서 키시다 씨를 눌렀지만 의원표에서 역전되어 3위에 머무른 이시바 씨는 지지의 표에 감사를 표하며 파벌 주도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 아쉬움도 보였습니다. それは厳しい締め付けがあった中で票が出るってのは票の高に関わらず本当に率直にありがたいことだと思わなきゃいかんのじゃないですかね。その派閥の領袖の協力を求めるように努力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話なんだけど、政策で一致したからっていうのがあんまり見られなか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よね。 한편 여당의 새 총재 당선 소식에 야당은 스가 신총재에 대한 대항심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よもや国会論戦から逃げて、最後のに蓋をした解散をするようなことはないだろうなと、解散は受けて立つところでありますが、まずはしっかりとした国会論戦を強く求めたいと思います。市民と野党の共闘の体制をしっかり作り、総選挙で勝ち、菅体制を倒し、政権交代を図るべく頑張りたい。コロナ対策など、我が国が今直面している問題、たくさん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内外の問題に対して的確に対応されることを期待したいと思います。 이제 스가 씨는 16일 일본의 총리로 선출될 자민당 신임 총재가 되어 해외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외교에 대해서는 아베 정권의 방침을 답습한다고 밝힌 바 있는 스가 신총재. 그에 대해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는 외교 전문가로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 무대에서는 아베 씨 정도의 존재감은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스가 신총재의 당선 소식에 한국 시민의 반응과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両国の平和のためにも自分の外交路線で進むべきだよ。韓日関係においては安倍政権を褒める韓国人はいないよ。考え方が安倍総理と似ていると聞いているので、韓日関係に大きな変化はないでしょう。 다음 소식입니다. 매출이 현저히 감소한 중소기업 등을 위한 월세 지원 보조금의 지급이 신청건의 4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こんな感じですね。申請内容確認中のままで受付から順次確認してますよっていう画面ですね。
2ヶ月間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長すぎ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感じますよね。やっぱりね、審査してないんじゃないのっていう感じを受けちゃいますよね。 월세 지원 보조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수입이 줄어든 중소기업 등에 최대 600만 엔을 반년치 월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지만 약 47만 건 신청에 대하여 지급 건수는 이달 11일까지 약 12만 3천 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확인 서류가 많고 입력의 차이 등으로 심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으며 심사 담당자를 당초 4,000명에서 6,000명으로 콜센터를 1,0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려 대응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년에 한 번 실시되는 국세조사가 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총무성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 등 인터넷을 이용한 회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 시작으로부터 100년을 맞이한 국세조사는 인구나 세대 상황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중의원의 선거구의 구분이나 지방교부세의 산정 등 나라의 정책에 활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프라이버시 의식의 고조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지고 조사원도 부족해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의 일환으로 총무성은 가능한 한 인터넷이나 우송에 의한 회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목표로서는 회답의 반수 이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얻기 원한다고 총무성은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사전에 받은 후 여행을 가는 패키지를 우츠노미야시의 여행사가 14일부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기존 여행에 사전 PCR 검사를 추가한 것으로 시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신청 시 배포되는 진단키트에 침을 넣어 제출하면 약 2일 만에 검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예정대로 여행을 갈 수 있지만 양성일 경우는 여행이 취소됩니다. 한 명당 15,000엔의 검사 비용은 여행 대금에 추가되어 여행 비용이 올라가나 국가의 관광 수요 환기책인 고투 트래블이나 토치기원의 독자적인 숙박보조 사업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와 여행이 합쳐진 패키지가 등장하여 거리낌 없이 여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환영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또한 이 여행 플랜을 기획한 여행사는 감염 가능성이 100%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편하게 검사를 받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도코모 계좌의 부정 이용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금된 금액은 가전 양판점 등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NTT 도코모는 전자결제 서비스인 도코모 계좌를 악용한 예금의 불법 인출이 지난해 10월부터 지속되었으며 13일까지 피해는 120건, 총액 2,542만 엔으로 확대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의 확인 후 예금 계좌와 도코모 계좌의 신규 등록을 중지한 뒤에도 한 건의 새로운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도코모 측은 이외에 늘고 있다는 인식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부정하게 인출된 예금은 편의점이나 가전 양판점에서의 사용이 발생했다고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